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개이고요. 1번부터 4번, 지금 글자 수가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1번부터 3번까지가 500자, 그리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4번 항목이 300자로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 수 자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죠. 네, 500자,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 지원 동기 300자. 우선 항목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개요를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근 5년 이내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경험 500자.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따가 서본결로 쓸 건데, 중요한 건 뭐죠?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기여. 자,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기여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기여.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야, 진짜 내가 이 조직에 한번 기여를 해봐야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 대답이 바로 1번 항목에서 이 가스안전공사가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입니다.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조직인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하는데 언제 혹은 어떤 조건 때문에 야, 이 조직에는 내가 좀 더 기여를 해봐야겠다, 기여하고자 노력해봐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지 그 계기, 뭐 동기 혹은 뭐 원동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렇게 요걸 물어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모든 조직에서 소속된 모든 어떠한 단체든 동아리든 뭐든 간에 난 진짜 내 그 시간과 노력을 갈아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무튼 어떤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 조직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2번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거나 묵인한 문제. 이것도 경험인데 서본결로 쓸 건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뭔가 묵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법이나 규정, 제도, 누군가 막 쉬쉬한다, 뭐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내 무슨 뭐 왕따, 따돌림 이런 좀 무거운 문제들을 가져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시점에서 좀 가볍게 썼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내용이 일상과 가깝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지나치거나라는, 남들이 그냥 에휴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나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치거나. 일단 이해되시죠? 이것도 경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계기가 궁금한 거고, 이거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나도 지나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굳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기나 동기나 뭐 원동력이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귀찮아 죽겠네, 그냥 일단 불편하다고 생각 넘어가자, 저거 원래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더 불편해, 더 힘들어, 근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해봐야겠구나 라고 느꼈는지, 그 계기, 동기, 원동력이 궁금한 거예요. 자, 3번. 최근 5년 이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입니다. 서본결로 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최근 5년 이내 자신의 부족한 점, 무엇이 부족할까? 자, 여러분들이 뭐 인간관계 스킬이 부족해서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무나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키울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열려 있어요. 최근 5년 이내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 부족하네,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느낀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 일단 알겠어. 4번 300자죠.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한 동기를 써야 됩니다. 지원 동기 300자예요. 지원 동기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덜 궁금한가 봅니다. 왜냐?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가장 직업관에 부합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리고 직업관은 제가 항상 공기업 쓸 때는 강조드리는 거, 뭐 선한 영향력이나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이런 걸로 그냥 퉁 치셔도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원 동기에서 차별화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과 똑같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실 취업하려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장 솔직한 지원 동기지만 못 쓰니까 그냥 남들이 쓰는 보편적인 지원 동기 쓰세요. 공기업, 사회가치,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선한 영향력.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에 그 내용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이나 뭐 선한 영향력,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내가 왜 그러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한 직업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증명을 함과 동시에 4번에서 지금 직업관을 증명함과 동시에 지금 지원 동기까지 써야 되는데 글자 수가 적어 300자.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직업관과 동기, 그 회사 지원 동기가 일치함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막 이걸 풀어서 써야 되고 이것도 풀어서 써야 되고 글자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전 항목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거 4번에서 지원 동기, 직업관, 가치관, 더불어 살아가는 뭐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4번에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잖아요. 다른 항목들에서 내가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1번 항목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언제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기여를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느끼는지 그 계기, 동기, 원동력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이 계기, 동기, 원동력은 뭐냐면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과도 연결된다는 동반 성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4번에 우리가 직업관 뭐 쓴다고 했죠? 뭐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사회 가치 창출, 다 같이 잘 사는 삶, 더불어 행복한 삶 이런 내용들을 쓸 거잖아요. 우리 모두 공동체가 잘 사는 삶. 1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 자체가 곧 나의 성장과 연결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다, 기여하는 일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조직에서만큼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논리가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4번에 쓰는 직업관의 근거가 1번에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답을 써드렸지만 전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우리 조직의 성장이 곧 결과적으로는 나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믿음을 저는 저 계기랑 동기랑 원동력의 답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직업관과 또 직업관이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직업관이 1번과 그리고 2번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2번에서는 어떻게 묻어날 수 있냐? 남들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아리실에 전구가 깜빡깜빡거려. 뭐 나갔나봐. 누군가 형광등을 교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아, 귀찮아. 저거 누군가 하겠죠. 뭐 아니면 아주 뭐 관리 아저씨가 와서 해주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눈 아프지 않냐? 나가자. 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야. 문제인데 내가 막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나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 나가자. 뭐 카페 가서 하자. 회의하자.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저 깜빡거리는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해결해야겠다라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1번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동반성장이 나오면 좋고요. 2번은 솔선수범이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은 뭐냐? 쌤, 그게 무슨 제가 생각하는 뭐 직업관,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은 무슨 연관이 있냐? 자, 솔선수범함에 따라서, 물론 나도 귀찮잖아요. 내가 막, 이거 뭐 관리실에 알아봐야 되나요? 뭐 그런 거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형광등을 사서 깔고 나중에 영수증을 뭐 청구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물론 이제 귀찮은 일이야. 나도 하기 싫지만, 왜 하냐? 솔선수범. 이 솔선수범하는 생각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라는 행동으로 움직여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내 모습을 본 다른 동아리원이나 이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 민영이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 같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다음에 혹시나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때 내가 먼저 좀 움직여봐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나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 그래, 해보자. 솔선수범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게 계기, 동기, 원동력이 되어서 행동한 거라고요. 이게 되십니까? 이제 1번, 2번을 이렇게 채워나가면 4번에서 그냥 저는 긍정적인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디서 일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러한 직업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확히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지는 이런 직업관을 발휘해본 경험은 이렇게 안 들어가고 300자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왜 하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사회가치 창출, 아니면은 뭐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구나. 내 직업관이 부합하는구나. 그래서 지원합니다. 라고만 내 직업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충분히 4번의 직업관을 1번, 2번에서 근거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필해야 될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쓰고요. 자, 그러면 3번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지금 안 쓴 거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뭐 가치관에 대한 내용도 얼핏 묻어나잖아요. 그 두전 동기도 썼고 직무 내용이 안 나왔네.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 역량으로 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 내가 스스로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뭐 사무직무자 혹은 전기직무자 혹은 기계직무자 아니면 어떤 기술직무자 어떤 직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서 보니까 그 직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과 저런 역량이 아직 나에게 부족하구나, 보완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의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부족한 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동향이나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 신문을 꾸준히 1년 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전기면 전기기사나 기계기사, 일반 기계기사 이런 것들을 따고자 뭐 아니면은 일반 사무행정직무라면은 뭐 커머리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와 관련한 문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 교양으로 들은 것들도 되고 6개월 이상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직무 역량으로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직무 역량 전 2가지 정도. 다른 곳에서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반성장과 솔선수범으로 가면 쓰기가 살짝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직무 역량을 좀 태도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이거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 좀 지식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직접 몸으로 뛰거나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직업관과 지원 동기를 쓴과 동시에 직업관에 나의 근거로서 1번, 2번 경험이 탁탁탁 들어가고 3번에서 직무 역량 2개를 쫙 보여주면 깔끔한 여러분들의 짜임새 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각 항목을 어떤 식의 개요로 작성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제목 말씀드렸어요. 소제목은 쉽게 쓰는 겁니다. 소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보여주고 싶은 거 답을 그냥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였죠? 동반성장의 마인드고 이 조직에서 이런 목표 달성 혹은 이런 성과에 기여를 했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서문결로 저는 쓸 건데 앞에 인트로 문장이 하나 있으면 줘요. 요거 동반성장의 마인드가 조금 이렇게 요 문장이 설명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글자 수 없으면 빼도 되고 인트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제 경험을 보여줄 거다라는 걸 그냥 소개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인트로 하나 들어가고 서론 이제 배경을 그려주는 거죠.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거였다. 본론은 이게 중요해요. 제가 파란색으로 예시 든 거 있잖아요. 요거 꼭 한번 기억해두고 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바꿔서 쓰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서 쓰든지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조금 이제 뒤에 4번 직업관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에는 살짝 아쉬워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만약에 내가 직업관이 도전해서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그런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도 열심히 해보고 싶었다라고 쓸 수 있지만 4번의 직업관이 도전이나 열정 이런 걸로 치환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긍정적 사회가치 창출 이런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제 내가 역할을 맡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내가 하기 전에 이거 그냥 할 수 있잖아. 주어진 대로 그냥 레퍼런스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기존의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조직 성과도 창출되고 이에 따라서 내 개인 역량이나 실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책임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만으로 하는 자세보다는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냥 조직의 성과, 조직이 칭찬받고 조직이 성장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실력이나 노력들이 쌓여서 나의 실력, 역량 형성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 요 내용이 한 2문장 정도로 본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아까 말한 제가 아까 써드린 계기나 뭐 동기나 아니면 원동력, 그렇게 하기로 하는 원동력.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동반성장의 마인드예요. 동반성장 마인드.
지금 당장으로는 나이가 뭐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뭐 그냥 나만 열심히 쇠가 빠지고 고기상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나도 성장한다. 요거. 그래서 조직 발전에 기여했고 나의 어떤 실력까지 키워서 중요성 다시 한번 이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번 이거는 솔선수범이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인트로 요런 멘트 뭐 굉장히 진부하긴 하지만 있어주면 뭔가 좀 이 친구는 뭔가 공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구나 느낌 나잖아요. 직업관의 냄새를 풍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역시나 등장을 하고요. 서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겠지.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거 예를 들면 뭐 형광등이 깜빡거린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문이 뭐 고장났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저기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보안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냥 누군가는 고치겠지라는 상황. 그러니까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을 써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막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데 막 쉬쉬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도 물론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 우리가 쓰면 질문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막 구체적으로 상사가 이런 뭐 비리를 저지르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상황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동아리 때 그때 동아리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오히려 더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면접을 풀어가려면 저는 여기서 가볍게 좀 가벼운 사례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보고 내가 한 생각 요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이게 뭐죠? 계기, 동기, 원동력. 계기, 동기, 원동력. 뭐예요? 계기, 동기, 원동력? 솔선수범의 계기, 동기, 원동력이죠. 여러분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좀 번거롭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공 좀 느낌 나죠. 직업관 느낌 나죠. 우리 모두가 더욱 개선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야기한다. 뭐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열어두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했고 해결 과정을 해결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아요. 나의 어떤 노력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고취시켰구나.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 무조건 내가 맞서 무조건 다 해결하겠다, 앞장서겠다 하는 것도 좋은데 요런 좀 이제 유한 표현들 상황에 따라 내가 안 나서도 되는데 오지랖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솔선수범하겠다. 요런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3번. 요거는 저는 직무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무역량. 그래서 직무역량 항목으로 할 거니까 직무역량을 바로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보완했다라고 보여주는 거. 첫 번째 인트로 문장은 이거예요. 이 직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후, 그러니까 왜 이 직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지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봐요. 그냥 이건 역량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궁금한 것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 어떤 걸 보완했느냐가 조금 더 궁금하기 때문에 왜 그 직무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았냐, 동기가 무엇이냐, 직무지원 동기, 그게 조금 나오는 것보다는 역량에 좀 더 글자 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요한 역량을 정리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나에게는 이 두 가지 역량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왜 보완이 판단해야 됐는지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역량 보완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방법들 과정을 거치니까 현재 이 정도로 보완을 했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없었는데 이 정도 내가 갖추고 있다, 보완을 했다 수준 정도는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B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느 정도의 언어,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다. 뭐 컴활 자격증을 따서 어느 정도 엑셀이나 매크로는 내가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번, 2번, 4번이 좀 내 관념적인 거, 좀 정성적인, 태도적인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3번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량적인 거, 자격증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뭔가 실질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마지막 지원동기 300자입니다. 이거는 한 문단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300자부터 보통 소제목을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소제목을 쓸 것 같고요. 만약에 200자라 할지라도 이건 소제목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항목들은 다 소제목을 썼는데 이것만 안 써도 조금 글 구성 간의 통일성이 살짝 갸우뚱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소제목을 쓰고 뭐 소제목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같은 300자지만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원한 동기, 직업관을 실현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답을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문장 답부터 보여주죠. 이 직업관에 가장 잘 부합한다. 근데 직업관이 어떤 계기라든지 발휘했던 사례 이런 것들은 1번, 2번에서 간접적으로 묻어나게끔 우리가 전략적으로 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도대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뭔 조직이길래 부합한다고 판단했는지 근거 사업들 좀 써주고 홈페이지 가서 그냥 좀 대충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쓰겠죠. 여러 가지 쓰고 이제 그것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부합한다는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그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그러니까 뭐 존재 이유 이런 것들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설립법 있잖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설립법, 정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직업관, 긍정적 가치, 사회가치 창출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조직임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원한다.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저는 이번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지원 동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2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원 동기는 쓸만하지 않을까. 대신에 1번, 2번에서 직업관이 조금 간접적으로 드러나게끔 보여주는 전략을 가져가자. 3번은 직무 역량이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영상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국가스안전공사 잘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쌤 저는 솔선수범이나 동반성장 말고 이거 써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항상 좋아요,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